시티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네요. 이 코스피가 8,500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적인, 그러니까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전에는 코스피 7,000선까지 바라봤는데 우리 시장이 워낙 이번 주에 7,500선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또 추가적으로 올린 거죠. 시티는 코스피 8,500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흐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잘 해주다 보니까 전망치를 올려 잡은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삼성전자는 올해 306조 정도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요. 1년 사이에 600% 이상 성장한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이죠. AI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최소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해놨고 LT 장기 계약 체결 이런 부분, 그러니까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갑이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사이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주고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에 실적 변동성을 낮춰주는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좋은 재료임이 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HBM 중심으로 맞춤형 반도체, 이거는 이제 반도체도 파운드리 시대를 열었다. 이쪽으로 비즈니스가 확장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함께 시티그룹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항상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시장은 다른 게 반도체 호황이 고유가를 이길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됐네요. 이 GDP의 1.8%포인트 좀 기여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제 유가 충격 때문에 4월 추가 편성 이런 부분도 있었죠. 추경 편성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GDP 한 0.9%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좋게 본 게 기존은 2.2% GDP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대폭 올려 잡아서 2.9%까지 바라봤는데 이건 21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이끄는 한국 경제의 위력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느끼지 않을까. 시티에서 이렇게 또 전망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눈여겨봐지는 대목이고요. 섹터별로 주도주와 그리고 관심 있게 바라볼 섹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점검을 또 해봤는데 반도체, 소비재, 의료, 미용, 산업재, 게임, 카지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근 많이 또 언급됐던 종목들이 또 거론이 됐으니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고 유진테크, 두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춤형 이런 부분, 파운드리 이쪽에 강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재 섹터 최근 이제 화장품주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 개선 가능성, 인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아모레퍼시픽, APR 이미 모두 머니코드에서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바가 있고요. APR은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또 산업재, 효성중공업, 미국 변압기 독점 생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더불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크래프톤 제시가 됐고요. 카지노, 강원랜드 제시가 됐는데 이런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에 대한 모멘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조금 더 재평가의 시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옥석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옥석가리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권사의 리포트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SK텔레콤 최근에 통신 섹터 많이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AI 시대에 더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아침에 낸 리포트였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기존 9만 8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잡은 겁니다. 이 기업 가치 변동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 일단 SK텔레콤의 기업 가치를 22조 원으로 바라봤고 엔트로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지분 가치를 3조 2천억 원 정도 바라봤습니다. 그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에서 유일한 AI 풀스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AI 인프라 있고요. 모델 있고요. 서비스 이렇게 갖춰주다 보니까 풀스택 구조를 갖추고 있는 몇
되는 기업이다,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고 또 A-라고 해서 SK텔레콤의 AI 서비스를 일컫는데요. 그 중심으로 탑라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81% 정도 뛴 성장한 그런 2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경쟁사들의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고 비용을 효율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이에 113%는 흐름들, 긍정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까지 피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 AI 풀스택이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란의 전쟁에 대한 재건 수요 이런 부분이 함께 좀 맞물려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KB증권에서는 건설 섹터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큰 축이 맞물려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AI 인프라 쪽이고요. 그리고 전쟁 리스크 우리가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수주 이런 부분에서 핵심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건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 그래서 건설업종을 긍정적인 의견을 좀 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성격이 한 단계 진화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규모나 지역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제목에도 써놨듯이 누가 빨리빨리 이걸 지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건설사를 선택할 때 그거는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수주를 넣으면 누가 빨리 그것을 지어서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유가도 신경 쓰였고 발주한 지역도 신경 쓰였고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 되는지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실제 공사 기간이 언제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착실히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실행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언급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글을 반영한 탑픽 관련주 2개를 언급했더라고요. KB증권은 삼성 E&A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사를 하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봤는데 설계가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피드라고 해서 이게 초기 설계이고요. 그리고 EPC는 조금 더 상세한 설계, 조달, 시공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설계 자동화를 비롯해서 피드에서 초기 설계에서 그리고 조달, 시공까지 이런 부분이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데에 눈여겨보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요. 발주처 입장에서도 이제는 시간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주 탑픽을 고를 때 누가 빨리 이것을 만들어주느냐 시간차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KB증권에서는 두 번째 현대건설을 얘기했는데 이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레퍼런스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된 원전 트랙 레코드를 보유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 이제 개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수혜가 또 있고 원전 대표적인 또 건설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주 새롭게 발주를 하면 최적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어쨌든 삼성 E&A와 현대건설은 속도전에서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탑픽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로 분석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꽤 올렸더라고요. 9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21% 추가적으로 상향한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의 엔진이었습니다. 이전에 머니코드에서 한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었던 바로 그 이슈이고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해서 나타났고 상선과 엔진 기계 이쪽에서 쌍끌이 해주는 좀 모멘텀을 이끌고 가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LNG선 비중이 좀 높습니다. 43% 비중이었는데 24년 이때
한참 이제 고가 선박을 발주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가 선박에 대한 비중이 한 29%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LNG선 비중이 43% 이상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마진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분기 수주가 이렇게 봤을 때 연간 목표를 벌써 30% 달성을 했고 1분기 신규 수주 상승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도 있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물량을 좀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전략이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모멘텀이자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 엔진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HD 현대중공업 분석할 때 참 많이도 언급하는 그 단어인데요. 데이터 센터양, 중장기, 수주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또 성장 동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발전용 엔진, 증설 가능성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 얼마나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하나증권이었고 대신증권에서도 함께 분석했는데 약간 다른 시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앞서 하나증권은 목표주가 90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약 10만 원 차이는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8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은 한 20% 넘게 올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 대비해서 2%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빠른 생산 공정은 단기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신증권이 약간 리스키하게 보는 거는 장기적으로 물량 공급,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간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봤더니 지금 신규 수주는 잘하고 어쨌든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너무 앞에서 잘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규 수주가 둔화되면 이익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0척을 잘 만들어냈다면 잘 하고 있는 건데 이후에 5척을 만들면 아무래도 그 척 수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또 드라마틱하게 안 올라가고 그걸 투자자들은 걱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신의 다크호스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용 엔진이라고 해서 이거는 같은 맥락 속에 있었습니다. 향후 발주 수요 캐파 이 정도가 확충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8년부터 29년까지 분할 납부되는 그런 계약 관련해서 써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분석이 됐는데 일단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의사항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된 이후에 증권사들이 기업을 어떻게 보는지, 목표 주가를 올렸는지,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는지 그 요소는 좀 알고 계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한국항공우주 기존 대비해서 15%나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19만 6천 원으로 떨어뜨렸는데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드리고요. 1분기 영업이익 일단 보시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 상승, 원재료값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고마진 쪽 이제 이라크 매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지하고 이제 보수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 매출이 약간 이제 부재해서 잘 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실적이 컨센을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래도 이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그 FA50 그 매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는데 어쨌든 부담스러운 요인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해군 고등 훈련기 사업 입찰 요것이 최종적으로 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올해 앞으로 KF21에 집중을 하면서 이게 올해 국내 양산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환경은 조금 더 조성됐다라고는 했는데 어쨌든 아쉬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요. KB증권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도 좀 시각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비교 분석해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항공우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앞서서는 1분기 실적의 컨센을 좀 하회해서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항공우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2분기 이후에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려 잡는, 그러니까 앞선 증권사에 좀 다른 그런 포지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KF21 좀 집중적으로 양산할 그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KB증권에도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액 한 8천억 원 정도 잡힐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란드 FA50 같은 경우에도 고마진 양산 이런 부분인데 그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좀 붙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 패턴이 읽혀진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특이할 만한 게 앞서서 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그룹,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쪽에서 이 한국 항공우주를 지분 취득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 5% 정도 지분율이 넘었죠.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연말까지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총 합산해서 한 8%까지 지분을 획득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0% M&A 하는 프리미엄을 좀 붙였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개선 플러스 프리미엄 M&A 하는 거, 요 프리미엄을 좀 붙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허락이 안 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에는 M&A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올랐다라는 부분. 좀 앞선 증권사와 다른 시각이었죠. 이렇게 차별화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PR도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4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의 리포트 보니까 참 다수가 썼더라고요. 그런데 교보증권은 55만 원으로 올렸고 NH투자증권 54만 원으로 올렸고 현대자증권은 52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대부분 이제 올려 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와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의 그 상단, 그게 좀 차이가 나죠. 근데 1분기 연간 목표를 일단 25% 이상 달성하면서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APR은 최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미국, 유럽 시장이 좀 잘 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경영진이 추가적으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그런 멘트를 또 제시해서 이게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분기 월마트, 3분기 코스트코 입점 이런 부분 또 모멘텀이 있고요. 유럽도 런칭이 본격화되고 미국 쪽도 오프라인 채널 이쪽에서 뭔가 성장 동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계절적으로 1분기 대비해서 유리한 또 국면이라고 합니다. APR 긍정적인 흐름들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크게 흔들림 없이 그런 흐름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나 봅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리포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